지난 10월달 국정감사 때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고등법원장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불러 세울 수 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 발언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죠.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 민주시민들께 너무너무나 큰 걱정을 현재도 안겨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제 걱정이 되어서 그때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이제 제가 회장으로 있는 여러 우리 뭐 사법 고시 또는 이게 법조계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판사님들의 극우와 동향을 이제 좀 전달해드렸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다시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해보니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어떤 민주적인 어떤 분위기로 굉장히 많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느낌을 또 구체적인 또 그런 또 통화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사가 뭐 네. 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원론에는 다들 네네. 동의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김병부 전 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소개할 수 있다. 이게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 내란이냐 아니냐. 네네. 정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시점에 맞습니다. 사법부의 이제 일종의 수장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발언을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재판이 하나하나 특검 수사도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또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김성환 헌법재판소장이 조지호 파면에 대해서 이제 정당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상황까지 그렇죠. 왔는데요. 네. 크게 이제 변하고 있다 또는 이제 국가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좀 전체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판사라는 분들이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인데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사법고시를 합격하면은 이제 첫 이제 판검사 발령받으면 뭐 사실상 이제 3급 공무원이라는 굉장한 특혜를 받고 고위직으로 출발하고 이제 이런 좀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고 또 이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라는 어떤 기본적 인식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20년, 25년 그런 또 업무를 해왔고, 그런데 이제 근자의 추석 전에 이제 법원이 또 판사들이 이제 검찰 폐지 이후 이제 굉장히 판사가 공격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욱하는 심정에 진짜 소주 한 잔 먹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런 말을 한 경우도 제가 봤고, 후배 판사가 이재명이를 왜 대통령이라고 왜 법정에 못 세우냐 막 격분하는 분도 봤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많이 이 1심 판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나이가 상대적으로는 젊잖아요. 네. 고등법원이나 대법관에 비해서 우리 나이에 비하면 후배님들인데, 뭐 지기현 또 훌륭하신 이진관 재판장님 뭐 등등 이제 그 이 좀 젊은 상대적으로 또 뭐 고등법원 판사들은 고등법원 판사들대로 이제 자신들의 자존심이 어떤 명예가 이제 어떤 위무받는다 이런 느낌을 요즘에 많이 좀 받는다고 그래요. 네. 꺾였던 그런 자존심이나 명예의 상처 이런 게 좀 많이 위로받고 있다. 이제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그 위로를 누가 뭘 해줬냐? 네. 네. 그 결정타가 저는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제 이번에 6대 빵이라는 그 사실은 그 4월 4일 날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났을 때 8대 0 만장일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3명의 보수 재판관, 그 여성분은 김복형, 남자 재판관은 조한창, 정형식 3분의 반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파면을 반대하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반대하는. 근데 그것도 일체 없이 그냥 9대 0, 그리고 뭐 별개의 견도 전혀 없고,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윤석열의 이번 그 123 비상경은 명백한 위헌이고, 이것은 내란이라는 취지,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한 고위공무원은 명백히 위헌이고 그 위헌 위법성의 인식이 양자다 있었다 하는 것을 결정문이 이론의 여지 없이 그냥 명백히 그냥 규정해버림으로써 그 최고의 이제 정치적 사법기관에서 그게 자신감 있게 나오니까 그 어떤 하급 이제 그 밑에 하급심 고등법원 그 1심 법원의 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민주 시민사회가 또 굉장히 큰 박수를 치고 여기에 힘을 많이 받고 위로를 받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지호 파면은 한덕수 재상목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파면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오히려 살려졌는데, 이번에 이제 조지호 파면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이나 법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네. 이것이 지금 사법부의 여러 가지 내란 재판에 이제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라는 맞습니다.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지기현 재판장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판결,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그 주요 의무종사 판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하신 그 이진관 재판장님이 잘 해오고 계시죠. 국무총리 한덕수, 또 거기에 마침 국민들이 굉장히 가장 요즘 보면 싫어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번이나 구속영장 기각된 위법성 인식이 있네 없네. 그러니까 박성재도 이제 그 이진관 재판장님한테 이제 배당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구속영장 그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그거는 백대현 부장판사님이죠. 네네. 백 부장판사님도 굉장히 재판 진행이 엄격하고
또 윤석열 쪽에서 뭐 지기현 재판부 쪽을 이제 좀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본류 재판이니 그 선고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달라. 그럼 말도 아니지만 법률에도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니까 한 칼에 그냥 특검법상 6개월 내에 선고해야 된다, 안 된다, 그냥 끊어버리고. 그리고 1월 16일 날 이제 특수공모 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아예 선고를 내리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버렸죠. 예. 맞습니다. 윤석열의 그 구속영장 만료 기한인 1월 18일 바로 이틀 전 1월 16일 날 내가 귀하에 대해서 선고 때릴 거야. 예. 저는 그 선고도 그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비합헌 삭제하라 뭐 증거인멸 교사 등등에 대해서만 재판하는 건데 저는 그것만 제 예측은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의 고재판만 있다면 예. 징역 5년 내지 7년 정도 때리고 바로 법정 구속킬 이제 그 정도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백대현 부장님도 정말 국민들 민심에도 부합하고 법적인 양심에도 부합 잘하시고 또 이제 엊그저께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그 3차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서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대한 이정엽 이제 재판장님이 그 들어온 이제 그 외환죄 일반 이적죄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구속영장 사실상 실질심사에 대해서 그냥 바로 기각시켜버렸죠. 네, 예. 구속 계속 시킨다. 그것은 동일한 것이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너무 높다. 그래서 윤석열도 1월 18일 이후 영장 석방이 될 수 있냐 우려를 했는데 이정현 판사님이 딱 안심을 시켜주셨습니다. 예, 예. 이러한 1년에 이제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 구대빵 이후에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1심 내란 관련 재판장님들의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에 따른 이 판결이 이어지니까 또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그런 국민들의 또 환호와 박수의 소리를 또 1심 그 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는 그 많은 판사들 그리고 고등법원에 앞으로 항소심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그 고등법원 판사님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상처받았던 그런 명예와 자존심에 많은 이제 위무를 받고 우리도 더 열심히 정말 하자 어떤 그런 분위기로 급격하게 바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뭐 구체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사법부가 정상화된다는 것인데 네네네. 지금까지 그러면은 재판부 뭐 판사들이 뭐 지기현식의 논리 또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에 좀 휘둘렸다거나 또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정돈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재판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같은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비치도록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들도 이제 바꿨느냐 뭐 이런 부분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뭐 지기현 재판장하고 통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또 지기현하고 아주 친한 분들도 지기현 판사님하고는 아예 전화도 안 한대요. 네네. 그냥 사적인 그 할 수 있는 전화도 괜히 오해받을까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거는 정보를 못 얻었는데 양쪽 배석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분들은 상당히 젊은 판사님들이시거든요. 본래는 올 1월 달에 지기현 재판장의 좌우 배석이 대등 재판부라 해서 똑같은 경력이었어요. 한 20년 이상 되는. 그런데 2월 달에 법관 정기 인사 때 몰래 조희대 대법원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쪽에서 그 경력 있는 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지금 앉아있는 15년, 17년 차이 나는 젊은 판사들을 하여간 바꿨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또 굉장히 젊기 때문에 판사 경력이 뭐 한 5년에서 7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분들. 5년 정도. 한 분은 사법고시지만 한 분은 또 로스쿨 출신이고 그러니까 또 그분은 더 젊거든요. 또 젊은 판사님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좀 때가 덜 묻었으니까 네네. 얘기도 잘하고 그쪽으로 제가 한번 좀 알아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제 후배 판사님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상처를 더 많이 받고 또 이제 지기현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간의 여러 가지 윤석열 석방이라든가 희대의 난이라든가 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해 왔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최근에 듣고 있습니다.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은 비상계엄 내란 사건이 생겼을 때 이거 위법이다라고 해서 바로 반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네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확인인지 전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조희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그게 아니, 사실이었다면 저는- 처음부터 그렇죠. 그렇게 국민들 앞에 위법이다라고 하든지 그렇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간볼 거 다 보고 있다가 이제 대세가 기울어지고 맞습니다. 끝판나니까 이게 와서는 본인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마치 맞습니다. 진실이나 사실을 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본인이 무슨 일제 때는 말을 못했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말 못했던 것을 이제는 진실을 밝힌다 그것이 알고 싶다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123 계엄 내란 은 국가 반역 사건인데 그 국가의 반역 사건이 터지고 헌법이 짓밟힐 때 헌법 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 중에 하나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헌법을 지켜야 되는 수호자는 누구인가
거기에 정답은 평상시에는 대법원장이다, 사법부다 이겁니다. 그 사법부도 폭력 앞에서 무력화될 때 그때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저항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707 최고 특전사하고 대치할 때 그때 대법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그 언론에다가 공개적으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면 얼마나 그 혼란이 방지되고 또 민주 세력들이 또 큰 힘을 얻고 반면에 내란 파쇼 세력들이 얼마나 빨리 패퇴가 됐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와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지어낸 자기라고 봅니다. 그 당시 팩트는 이번에 내란 특검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그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큰 메이저 신문이 바로 12시 직후에 대법원 관계자 발로 겸사령부에 사법권한을 이양하는 뭐 여러 가지 매뉴얼 어쩌고 이런 기사가 났고 거기에 네. 대해서 그 언론사 그리고 대법원 관계자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이번에 조선성 내란 특검이 전혀 밝히질 않아서요. 조사를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전히 역사에 진실이 파묻혀 있고 팩트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당일날 이후 나흘 후인가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와서 위헌의 의문이 좀 있다라는 정말로 화나는 소리를 했죠.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후 12월 11일 날 또 국회 법사위 와가지고 또 물에 물 탄 듯이 그때는 모든 게 정리가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물 탄 듯이 그것이 절차적으로 뭐 실체적으로 위헌인 의문이 좀 있는 그러한 의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쫌팽이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여전히 해댔다는 게 명백하게 언론 기사 및 기록으로 지금 팩트로 지금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상은 확인되는 게 없어요. 본인 내심으로 뭘 하고 떠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 해방되니까 8월 16일부터 내가 독립군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위선적이고 그리고 지금은 본심이 아니라 이 흐름에 동반하지 자기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리를 아예 이제 버리는 결과를 놓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행동한다고 보고요.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MBC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네네네네네. 야, 이것들이 이제 내란에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들 탈북을 했다는 게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노상원 의원이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음.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어제 언론 보도 기사 내용 보고 조금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뭐 많이 또 이렇게 노상원 씨가 법정에 나온 모습들도 보고 해서 저는 약간 해프닝성으로 느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MBC 보도의 내용은 그 이제 노상원이가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큰일 났다 이게 실패했다 하니까 이제 노상원 씨가 이렇게 사태를 수습해 나가야 된다라고 1, 2, 3단계 수습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현실의 이제 팩트가 그렇게 흘러갔다. 그러니 이 노상원과 김용현 장관과의 그런 통화 그리고 노상원이 제시한 그런 수습책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기사이거든요. 근데 그 1, 2, 3단계가 뭐냐? 첫째, 이제 실패했다. 그러니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도록 탄핵당하지 않도록 빨리 국민들한테 90도로 머리 숙이고 엎드려야 된다. 첫째. 그래서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된다. 둘째, 한동훈 당대표를 이제 만나가지고 대국민 사과도 하고 이제 한동훈이가 수습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거 했잖아요. 한동훈이가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둘이서 윤석열 만나서 기자회견 열어서 이제 공동정부로 우리가 모든 권력을 이양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너희들한테 국민들이 누가 너희들을 선출했으면 누가 너희들한테 권력을 줬냐 해서 그냥 그날로 난리가 났죠. 나타났죠. 예, 예. 네. 한동훈의 본질이 그거다는 걸 예. 다시 한번 나는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이 무슨 민주투사가 아니에요. 그자는. 예. 지가 살려고 또 잔머리 불려가지고 나중에 일부 표결에 참여했을 뿐이다. 어쨌든 이 부분도 팩토로 이제 중복이 되었고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더라?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면을 막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실행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당장 움직이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갔던 것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정말로 인간들 비루한 인간이구나. 반란을 일으켰으면 목숨을 걸고 제일 먼저 자결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맞습니다. 해야 되지. 그 실패한 모습을 보자마자 김용현이가 다급하게 노상원에게 전해서 네네. 지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게 지금 윤석열에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봐야 하겠지만 네. 얼마나 추악한 짓을 벌인 정말로 내란 세력이 마지막에 자기들 살기 위해서 정치 공작질을 했다는 것이 어제 드러난 걸 보고는 그렇죠. 정말 이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 집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또 그 어떤 상처나 또는 또 지금도 너무나 불안하다 이런 분들이 또 저한테 엄청 문자 많이 주시는데 이제 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이 내란 파쇼 반란 세력들의 본질이 얼마나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좋았어 졌다 하면은 진짜 자결을 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자결로 끝내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수많은 역사가 있어요. 외국도. 그런데 그 살아남으려고 쥐새끼들도 아니고 거짓하는 거를 보면 이 자들이 얼마나 심약하고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인지 잘 알 수 있으니 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1심 여러 재판장님들부터 정말로 철퇴가 이제 이어질 것이고 시기연도 2월 달에 사형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고등법원, 대법원도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